원핵세포의 유전체를 나타낸 것이고요. 원핵세포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이 유전체 즉 DNA가 이제 세포질에 있다. 세포질에 있는 이유는 원핵은 막성 소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핵처럼 유전 물질이 즉 유전체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핵, 이제 핵에 없다. 그래서 세포질에 유전체가 있고, 그리고 유전체의 크기는 진핵세포보다 크기가 작다. 진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진핵이 원핵보다 더 진화된 세포이기 때문에 많은 형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진핵의 세포가 원핵보다는 크기가 크다. 그래서 원핵의 유전체는 크기가 작다라는 거. 그리고 유전체의 구성을 보면 그 원형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 진핵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 이제 염색체로 이제 구성이 된 반면 이제 원형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유전체의 특징을 보면 진핵부터 볼게요. 진핵 같은 경우는 히스톤 단백질에 이제 DNA가 감겨 있는 이제 유클레오솜을 형성을 하지만 원핵은 히스톤이 없기 때문에 그 유클레오솜을 형성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원핵세포와 이제 진핵세포의 이제 유전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유전자 수는 진핵이 더 많다. 그리고 유전자의 크기도 진핵이 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유전자의 배열을 보면 원핵 같은 경우는 이 유전자가 빈 공간이 없이 매우 조밀하게 배열된 반면에 진핵 같은 경우는 이 빈 부분이 많다라는 거, 그냥 빈 공간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유전자의 구조를 보면 이 유전자는 단백질을 암호화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가 연속적으로 존재를 한다. 하지만 진핵 같은 경우는 암호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암호화하지 않는 부분, 암호화가 된 부분을 우리가 엑손이라고 하고 암호화되지 않는 부분을 인트론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제 왼쪽 문제로 갈게요.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겠죠. 그러면 핵막에 둘러싸여 있다. 이건 이제 진핵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형 DNA 한 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예, 옳은 문장.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원형 염색체 하나의 원형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이.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디귿. 단백질을 합성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DNA 특정 염기 서열을 그렇죠. 유전자라고 하죠. 유전자. 그래서 유전체가 DNA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유전자는 유전체 내에 특정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특정 염기 서열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뉴클레오솜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그리피스가 수행한 폐렴 쌍구균의 이제 형질 전환 실험에 대한 제 내용을 한번 정리할 건데요. R형균과 이제 S형균, 이제 살아있는 S형균을 쥐에게 주입을 한 결과 쥐가 폐렴에 걸려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S형균은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R형균을 쥐에게 주입을 했는데 쥐가 폐렴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R형균은 병원성이 없다. 그 다음 실험은 병원성을 갖고 있는 S형균을 열 처리를 했어요. 열 처리. 그래서 열 처리해서 죽은 S형균을 이제 쥐에게 주입했더니 쥐가 폐렴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병원성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 처리 과정에서 S형균이 죽었으므로 폐렴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실험은요. 열 처리로 죽은 S형균과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R형균을 함께 쥐에게 주입을 했어요. 그런데 쥐가 폐렴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거. 근데 폐렴에 걸려서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쥐의 폐에서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죽은 S형균에서의 뭔가가 어떤 물질이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을 전환을 시켰고, 그리고 열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을 전환시킨 이 물질은 열에 매우 강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죽은 S형균에 있던 어떤 물질이, 그 물질은 열에 매우 강했죠. 그래서 살아있는 R형균으로 들어가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을 전환시켰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뭐 한 개가 나왔는데 우리 이제 어리버리한 에이버리가 나중에 이 그리피스 실험을 가지고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이 전환이 됐을 때 그 형질을 전환시킨 물질이 DNA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됐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내용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보기를 이제 갈게요. 보기. 가와 나를 통해 S형균은 병원성이 있고 R형균은 병원성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살아있는 S형균을 주입했는데 쥐가 죽었다. S형균 병원성이 있다. R형균 주입했는데 살았다. 병원성이 없다. 기억 옳은 문장. 니은 라에서 R형균은 S형균으로 형질 전환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 이 실험 결과를 통해 형질 전환을 일으킨 물질이 DNA임을 알 수 있었다. 이거는 그리피스가 아니라 나중에 어리버리한 에이버리가 알아낸 거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문장. 나의 쥐의 몸에는 피막을 갖는 세균이 있다. 피막을 갖는 세균이 뭐냐면요. 우리 R형하고 S형에서 R은 러프하다라는 거죠. 거칠거칠하다. S는 스무스하다. 스무스하다라는 거는 피막이 덮여 있기 때문에 스무스한 거고요. 그래서 병원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R형균은 식균 작용에 의해서 병원성을 잃어버리지만 S형균은 이 피막이 식균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가 아니라 S형균, 가의 쥐의 몸에는 피막을 갖는 S형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을 옳지 않는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실험은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 전환시킨 물질은 S형균이 가지고 있는 DNA다. 그러니까 DNA가 형질을 전환시킨다라는 결론을 알아낸 실험인데요. 실험 과정을 보면 열 처리로 죽은 S형균을 부수어, 그러니까 열 처리로 죽은 S형균을 부수어 세포 추출물을 얻어요. 그 세포 추출물이 뭐냐면 단백질, 그리고 RNA, DNA. 그러니까 열 처리로 죽은 S형균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RNA, DNA를 얻은 후 세포 추출물의 첫 번째 단백질 분해 효소를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R형균 배지에 첨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되고 그 생쥐는 죽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단백질이 분해되어도 살아있는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된다. 즉 단백질은 유전물질이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는 RNA 분해 효소를 처리를 해요. RNA 분해 효소를.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S형균이, 그러니까 생쥐는 죽었고 살아있는 S형균이 그 죽은 생쥐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통해서 RNA가 분해가 되어도 살아있는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을 전환된다. 즉 RNA는 유전물질이 아니다. 세 번째는 DNA 분해 효소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R형균 배지에다 첨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생쥐는 살았고요. 그리고 그 생쥐한테는 S형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쥐들은 다 어땠어요? 죽은 쥐들은 다 S형균이 발견이 됐죠. S형균이. 근데 살아있는 쥐에는 S형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DNA가 형질을 전환시키는 유전 물질임을 알아낸 실험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갈게요. 폐렴 쌍구균 A를 열 처리한다. A는 S형균이고요.
세포 추출물 S형으로부터 단백질, DNA, RNA를 얻었어요. 그리고 세포 추출물의 첫 번째 단백질 분해 요소, DNA 분해 요소, RNA 분해 요소를 처리했고요. 처리한 상태에서 폐렴 쌍규균 B에서 세포를 추출. 근데 이거는 그냥 R형균과 세포 배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살아있는 R형균의 배지에 이거를 뭐 단백질 분해 효소를 처리한 얘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배양된 균을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 요소하고 RNA 분해 요소는 생쥐가 죽었고 그 안에서 S형균이 발견이 된 거고요. 그럼 이제 보기. 폐렴 쌍규균 A는 S형균이고요. B는 R형균이다. 옳은 문장. 죽은 쥐에는 다 뭐가 발견됐어요? S형균이 발견된다. 근데 살아있는 R형만 주사해도 쥐는 죽는다? 그리피스 실험에서요. 살아있는 R형을 주사했을 때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죠. 그래서 살아있는 R형만 주사해도 쥐는 죽는다가 아니라 산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혹시 이제 살아있는 S형만 주사해도 죽는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리피스 실험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허쉬와 체이스의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DNA가 유전 물질을 확실히 증명한 실험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단백질의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에 이제 황을 포함하고 있고요. DNA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에 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에는 35짜리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는 황이 있는데 이 황은 방사선을 이제 방출하기 때문에 방사선 검출기로 확인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35짜리 황을 갖고 있는 이제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32짜리 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32짜리 인을 갖고 있는 이제 DNA를 또한 이용을 할 거고,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죠. 단백질 껍질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DNA가 이제 들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35로 표지된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대장균에다가 간염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박테리오가 이제 이 증식되는 이제 과정,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장균을 파지하고 이제 분리를 할 건데, 대장균과 이제 파지를 분리하는 방법은 믹서기를 돌리게 되면요, 대장균에 붙어 있던 박테리오파지가 분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원심 분리를 해요. 원심 분리를 한다는 거는 무거운 물질은 이제 침전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상층액에 가벼운 물질들이 이제 놓여 있게 돼요. 그래서 원심 분리한 결과 아래쪽은 무거운 이제 대장균이 이 안에 이제 있는 거고요. 침전되는 거고, 그리고 상층액에는 가벼운 물질이 이 상층액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껍질은 가볍기 때문에 이제 위쪽 상층액에 놓여 있는 거고, 그래서 방사선 검출을 해보니까 대장균이 있는 이 침전액에 대장균이 여기서 이제 방사선이 나온 게 아니라 상층액에서 방사선이 이제 검출됐다는 거. 침전물에는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DNA를 32짜리로 이제 표지한 박테리오파지를 대장균에 간염을 시키고요. 증식 과정을 통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믹서기를 돌려서 박테리오파지를 분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무거운 물질은 침전되고 그 위에 이제 상층액에 가벼운 물질들이 떠다니는 거고, 그 결과 침전액에, 즉 대장균에 방사선이 검출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뭘 이제 확인할 수 있었냐면, 박테리오파지의 DNA만이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서 이 DNA가 다음 세대의 파지를 만드는 유전 물질이다라는 그 실험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증명하게 된 거죠. 1번 35를 포함한 물질은 B에서 발견된다? 아니죠. 상층액인 A에서 발견되는 거고요. 박테리오파지의 단백질은 대장균
내에서 발견된다. 대장균은 무겁고 그리고 박테리오 파지의 단백질은 가벼워요. 그래서 어디에서? A와 C에서 박테리오 파지의 이제 단백질이 발견되는 거고, 침전액인 대장균 내에서는 박테리오 파지의 단백질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3번 D의 대장균 내부에서 발견된 물질은 그렇죠. 이 안에 DNA, 이제 인으로 표지한 이제 DNA가 검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방사선을 띠게 되는 거고요. 원심 분리는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그 원심 분리한다라는 거는 침전물과 상층액을 통해 가지고 방사선이 어디서 검출됐는지를 조사하는 거지, 대장균으로부터 박테리오 파지를 분리하는 거는 믹서기를 돌려 가지고 대장균에 붙어 있는 파지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린 내용이고, 35의 황은 DNA 위치에 32에 있는 단백질의 위치가 아니라 35에 대한 황은 단백질, 그리고 32에 있는 어디? DNA에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DNA 구조의 일부를 모식적으로 나타냈고요. 일단 DNA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 DNA는 이제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거하고 이제 역평형 구조라는 거. 그러니까 역평형 구조라는 거는 이제 이런 얘기죠. 뉴클레오타이드가 5프라임 말단에서 이제 3프라임 말단으로 이제 신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고,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 이제 이 결합하는 또 다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5프라임 말단에서 3프라임. 그러니까 한쪽은 5프라임 말단, 그러면 반대쪽은 3프라임 말단, 이렇게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역평형 구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 있잖아요. 이 당을 우리가 리보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산소가 하나 떨어졌다라고 해서 디옥시 리보스라고 하죠.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RNA의 그 당이 리보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간은 리보스가 아니라 디옥시 리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염기들이 있죠. 염기. 두 개의 고리를 갖고 있는 염기를 우리가 이제 퓨린 계열, 그래서 이제 아데닌과 이제 구아닌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고리로 되어 있는 피리미딘 계열, 타이민과 이제 사이토신이 있죠. 그때 이제 아데닌과 티민은 두 개의 수소결합,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이제 세 개의 수소결합. 그래서 퓨린 계열 같은 경우 두 개의 고리로 이루어졌다는 거 보세요. 두 개의 고리죠. 고리가 하나, 이제 두 개. 또 구아닌도 고리가 하나, 두 개. 근데 이제 타이민하고 사이토신 같은 경우는 고리가 하나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아데닌과 티민이 서로가 수소결합을 하죠. 하나, 두 개.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제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이제 가하고 나를 볼까요? 나는 어때요? 나는 조금 이 염기 자체가 좀 크죠. 크다라는 거는 두 개의 고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니까. 그래서 나는 퓨린 계열, 그러니까 아데닌이나 구아닌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결합을 했죠. 결합이 몇 개예요? 두 개의 결합이 됐네요. 두 개의 결합. 그럼 두 개의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수소 결합 두 개. 그래서 나는 아데닌이 되는 거고, 다가 타이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 아데닌, 다가 타이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억, 간은 리보스가 아니라 디옥시 리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와 다는 RNA에서 발견된다. 나는 RNA에서도 발견되죠. 근데 타이민은 RNA에서는 유라실로 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니는 틀렸고, 그리고 나와 다 사이에는 수소결합이 형성되었다. 아데닌과 타이민은 수소결합 2개,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수소결합 3개. 그 정답은 2번. 6번 문제 풀기 전에 우리 그 샤가프의 법칙, 그러니까 DNA 입체 구조를 이제 밝히기까지의 연구 중에 이제 샤가프의 법칙이 있었죠. 이제 샤가프, 사람 이름이에요. 샤가프. 그래서 이제 샤가프의 법칙. 그래서 이제 샤가프의 법칙은 이 생물 종에 따라서
이제 DNA니까 DNA를 구성하는 그 염기 조성은 다르지만 염기의 이제 조성은 다르다. 하지만 이제 한 종류의 이제 DNA에서 항상 그 아데닌하고 이제 티민의 양은 같고, 아데닌과 티민의 양은 같고,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양은 또 항상 이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기 아데닌이 타이민하고 이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또한 상보적으로 이제 결합을 했다라는 거. 또한 이 퓨린 계열 아데닌과 이제 구아닌의 이제 함량과 피리미드 계열 사이토신과 이제 티민의 함량을 합하면 언제나 어떻다? 이것 또한 같다. 그래서 아데닌 플러스 구아닌의 함량분의 사이토신 플러스 타이민 함량은 언제나 1값으로 이제 같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샤가포프의 법칙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데닌과 타이민은 수소결합 2개로 이루어져 있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수소결합 3개로 이루어졌다. 아데닌과 구아닌은 퓨린 계열 이중고리, 그리고 타이민과 사이토신은 단일고리,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20개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가와 난데요. 아데닌하고 뭐가 함량이 같아야 되나요? 타이민하고 함량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40이 되는 거고, 그럼 아데닌과 타이민의 함량이 전체 얼마? 8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나머지 200개 중에 120개를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이 얼마? 60개씩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함량은 60개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사이토신이 68개, 그러면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구아닌 68개. 그럼 나머지 이제 아데닌과 구아닌이 200개에서 68 빼기 68을 뺀 만큼 있어야 되니까 32개씩 있어야 되겠죠. 32개. 그래서 니은은 68 맞고요. 기억 40, D극 32, 합은 얼마? 7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결합수는 가가 60개 쌍을 이루는 거고, 나는 68쌍을 이루죠. 그래서 가가 큰 게 아니라 나가 크다. 그래서 정답은 1번